네,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 이 산학금 폐지 등의 타협 방안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카풀 서비스 도입 둘러싼 논란이 점점 이 사회적인 갈등 구조로 좀 번지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소개하신 대로 카카오가 이제 정식 카풀 서비스를 내년으로 일단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 여당도 지금 급히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급한 불을 끄려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고요.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20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지요. 그것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현재 여의도에 가보면 택시업계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농성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당사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이제 앞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그 전에 정부와 일단 여당 쪽은 그 전에 좀 이렇게 중재안을 좀 도출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그 택시 기사분들의 월급제 전면 도입 부분 이 부분으로 중재안으로 좀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은 태스크포스를 이제 설치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택시업계 생존권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공유 모델이라고 하는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도 혁신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모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니까 완전히 중지시켜라, 금지시켜라 이런 입장인데 정부 여당에서는 그건 안 된다.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택시업계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으니까 양쪽의 어떤 중재안을 내세우는 입장을 중재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온 게 첫 번째가 이제 택시기사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그건 이제 산업금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걸 도입하겠다는 얘기고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택시기사들의 지원책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산업금 폐지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실현되지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법제화를 통해서 좀 강제하겠다는 얘기겠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강제하겠다. 제도적으로 이제 그걸 완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약간은 좀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금 인상 들 때마다 요금 인상일 때마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산학금 폐지해서 택시 기사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 보면 그것이 이제 참 정확하게 지적이 나왔는데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면 열심히 일하는 기사나 그렇지 않은 기사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택시기사들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산학금이 완전히 폐지되지 못하고 완전 월급제가 정착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지금 새로운 그 대책으로 내놓으려면 왜 그동안 산업금이 폐지가 되지 못하고 왜 완전 월급제가 정착이 되지 못했느냐. 이런 원인 분석을 내놓고 그에 따른 대책을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미흡한 원론적인 부분만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좀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논란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지적하시기도 이제 공유경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번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또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중재안 도출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오늘 나온 이제 월급제 도입 이외에 카카오 카풀의 어떤 하루 운행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또 출퇴근 시간, 사실상 이 출퇴근은 뭐 24시간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재안이 추가적인 도출에 좀 어떤 말미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이제 택시의 완전 월급제라든지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의 어떤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 내놔야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그 택시 기사가 한 분 분신했지 않습니까?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된 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카풀 서비스가 촉발은 했지만 네. 그동안 쌓여온 택시 기사들의 분노가 그분이 폭발한 겁니다, 사실은. 열심히 일해도 전체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택시자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금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점에 택시기사들의 정말 생존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이익 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카풀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공유경제 모델이 도입되면 거기로부터 이익을 얻는 네. 그 회사들로부터 그 주체들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거둬서 네. 문제가 되어지는 그걸로 부정적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좀 보조를 하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 여당이 반드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공유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네. 그 이익의 일부를 네. 그 공유 경제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위해 쓰는 네. 그런 제도적 모델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방금 그 얘기하신 모델을 제가 네. 잠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는 운전자 물론 일반인이죠. 운전자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카카오 측에 내고 예. 본인이 이제 운행을 한 그 대가를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일반 이용자와 이 드라이버, 운전자 간에 어떻게 보면 사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택시업계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 이익을 택시업계 지원에 좀 사용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신가요? 그건 이거 그야말로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죠. 꼭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에 실패했던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좀 활성화돼 있지만 우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버 서비스도 외국에서 도입할 때 그런 어떤 택시 기사들의 어떤 그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돌파한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우버가 이제 1회 운행할 때마다 거기서 $1씩 각출을 해가지고 네. 그걸 기금으로 해서 부정적 이익을 영향을 받는 택시 업계에다가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상생 모델을 내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서비스가 카카오가 모빌리티가 그런 서비스 도입할 때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일정한 뭐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한 보장을 위한 네. 그런 기금으로 내놓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그 완전한 산업계의 생태가 바뀌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카풀 서비스만 얘기하지만 지금 벌써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시범 서비스가. 네. 앞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택시의 어떤 그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협받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위해서 새로운 어떤 혁신 모델이 있을 때 과거의 어떤 기득권을 좀 보장할 수 있다든가 그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제 상생 모델이니까 그런 모델을 카카오 측에서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공유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존 어떤 이해관계가 좀 잠식당하는 분들은 상생 모델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정부의 중재안이 좀 네. 타이밍상 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경제의 혁신 모델은 살려야 되겠고 네. 또 택시 기사들도 뭐 외면할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뭐 딜레마랄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어떤 정제안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결성을 했지만 조금 시간을 끌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10일 날 그 택시 기사 한 분이 분신을 하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전 방향은 뭐 제대로 잡았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를 단순히 카풀 서비스와 택시 기사의 대립만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택시 업계의 어떤 생존권도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신 경제 모델도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양쪽에서 그런 어떤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완전 택시기사 월급제가 왜 정착을 못했는가, 산학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안 됐는가 네. 하는 그런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좀 시작을 해야 이게 네.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보다 넓게는 그야말로 어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공유경제 모델과
기존의 어떤 그 모델을 충돌하는 산업 어떤 것이 생태계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폭넓은 시각에서 봐야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전현희 카카오 카풀 TF 위원이 그 요금 인상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선을 좀 긋는 발언을 했는데 교수님 생각에도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요금 인상은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이 요금 인상 카드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요금 인상이 필요한가? 지금 택시 요금이 너무 싸다면 네. 그걸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올려야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들이 그걸 또 이제 달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요금 인상과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지만 네. 우리 전체적인 택시 요금이 좀 지나치게 싼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 전현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택시기사 영업이 굉장히 많이 제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할 수 네. 있도록 거기 또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어떤 혁신 경제의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로 대폭 완화하고 택시 영업의 규제도 네. 대폭 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풀 서비스와 택시 영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거죠. 요금 인상은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사실 이 카카오 카풀 논란에 양측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주체인 이 소비자 입장은 사실 많이 저희가 눈여겨보고 네, 있지 네. 못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좀 심야 시간대, 늦은 시간대, 특정 지역, 예를 들자면 서울의 강남역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좀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택시가 안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택시 그 앱 서비스를 불러도 안 오고 네. 그리고 뻔히 앞에 빈 차가 있는데도 어디로 가자 그러면 네. 안 간다고 얘기하고 예. 장거리 손님 태우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는 이때는 정말 무슨 공유 카풀 앱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걸 피부로 느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시 업계가 이렇게 아무리 몫을 높여도 우리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우리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카풀 장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일부 소규모 그 카풀 앱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제 아들이 그거 쓰는 걸 봤는데요. 네.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살려나가되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택시 기사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는 또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카풀과 관련된 논란을 노동일 교수님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